한 재소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면서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이후 폭력적이고 반사회성을 보인 아이가 자신과 같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JTBC는 교도소 측의 협조를 얻어서 어렵게 감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유리와 새창살 넘어 파란 제수복을 입은 남성이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21살 유모 씨입니다. 유 씨는 18살에 폭력과 협박, 절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 씨를 포함한 5남매는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거기 들어가면 맞는 게 일상이고. 직장 없이 마약과 술에 찌들었던 아버지는 폭력과 함께 자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에 항상 그 마약 주사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나신다고 술병을 깨고 같이 죽자고. 10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아버지 지인이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빠가 어디 갔냐부터 시작해서 칼로 이렇게 찌르고. 당시 유 씨는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퇴원하기 전 아버지는 합의금을 유흥비로 써버렸습니다. 이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제 침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저는 아픈 그 밑에 보조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합의금이란 거는 또 제가 큰 누나랑 이제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찾아가셔서. 5남매 앞으로 나오던 정부 지원금도 아버지의 유흥비로 쓰여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큰딸을 유흥업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학대로 지울 수 없는 온몸 곳곳의 흔적. 마음에는 더 끔찍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저희 앞으로 돈 나오는 것 때문에 데리고 있었고 물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렇게 학대를 당했던 유 씨는 어린 시절에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대당한 아이들의 가치관과 존엄성은 훼손되고 폭력과 반사회성은 커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유 씨 아버지의 유일한 가정교육이자 유산은 다름 아닌 폭력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벽돌로 찍어라, 시비거나 쳐다보기만 하면 때려야 된다는 생각. 자신도 모르게 이를 받아들였던 유 씨는 유년기부터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버릇처럼 나오고, 나도 아빠한테 배운 게 이거니까 화가 나는데 그걸 주체를 못하니까 계속 그 공책에 찍고 찢어 갈기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외부에 표출하며 학창시절 이미 분노 조절 장애와 반사회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복수를 다른 사람한테 한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손이 먼저 나가고. 씨 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생들은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죽기 직전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당했다며 자신의 학대를 정당화했습니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는 말도 해보고 싶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 2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 아내와 장모를 포함해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심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 60% 이상이 학대를 받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의 일종으로 상대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부모를 그대로 보고 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폭력의 대물림이 아주 되기 쉽습니다. 정서적 학대부터 피해 아동 치료까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